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국가 간의 물건을 사고 팔며 교환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맞습니다. 바로 무역의 사전적 정의죠. 상품뿐 아니라 기술과 서비스, 자본의 이동까지 모두 무역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요. 12월 5일은 대한민국 법정 기념일인 무역의 날입니다.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 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날인데요. 처음 시작은 수출의 날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일로 지정했었는데요. 1990년 무역의 날로 그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2011년 12월 5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 무역의 날을 12월 5일로 변경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무역 강국입니다. 경제 외교 사업으로 수출 기반을 다지고 있는데요. 2022년 대한민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무려 세계 6위였습니다. 특히 IT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우수한 산업구조와 경쟁력을 가졌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국민 총소득인 GNI 3만 달러 돌파로 G7 국가들만이 포함되어 있는 30, 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30, 50클럽은 1인당 국민 총소득 3만 달러 이상, 그리고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를 의미하는데요. 유엔 산하 세계 지식 재산 기구 WIPO가 발표했던 2022년 세계 혁신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6위, 아시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각 국가의 경제 혁신 역량을 측정한 결과인데요.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우리나라는 아주 옛날부터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무역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고조선 때부터 중국과 무역을 했던 흔적들이 남아있고 서로의 문화를 주고받았던 기록과 유물이 남아있죠. 특히 고조선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예나라 및 진나라, 한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그 이득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라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고조선의 우거왕은 중개무역을 독점하여 동방의 패자로 군림했다는 기록이 전해질 정도입니다. 삼국시대에도 한반도는 다른 나라와 활발한 무역을 전개하곤 했습니다. 백제 근초고왕이 해상 세력권을 형성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지만 우리에게 좀 더 유명하고 친근한 인물은 아마도 드라마와 각종 소설을 통해서 우리의 곁에 다가왔던 바다의 왕자 장보고였겠죠? 장보고는 9세기 서남해안의 해적을 평정하고 당나라와 일본을 상대로 국제무역을 주도했습니다. 장보고는 우리 역사서보다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서에 더욱 상세하게 소개된 국제적 인물인 것이죠. 당나라 최고 시인으로 평가받는 두목은 자신의 저서인 번천문집에서 장보고 편을 따로 분류할 정도였습니다. 명철한 두뇌를 가진 사람으로 동방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까지 칭송했죠. 장보고의 또 다른 이름은 궁복으로 활을 잘 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련의 삼국유사 속의 장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볼까요? 장보고는 남쪽 끝자락 어느 섬에서 아주 미천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신분 상승의 길이 막혀있던 신라 대신 개방적인 당나라로 건너가 무관이 되었다. 당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장보고는 신라 사람들이 해적에게 붙잡혀와 노예로 팔리는 현실을 수없이 목격했다. 이후 고국으로 돌아와 왕에게 간청했다. 청해에 진영을 설치하여 도적들이 사람들을 붙잡아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에게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해상을 방비하게 하니 그 후로는 해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잡혀가는 일이 없었다. 장보고는 단순히 삼국의 특산물을 사고 파는 중개무역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했고 또한 이슬람 상인들이 당나라까지 가져온 서역의 물품들을 신라와 일본에 전하기도 했죠. 당시에 인기 있던 도자기도 청해진에서 직접 생산할 정도였습니다. 국가조직과는 별도로 움직이던 독립무역선단으로 해상 세력을 평정한 바로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고려시대에도 무역은 활발했습니다.
계절풍을 이용한 항해술이 발달하고 생산력도 발전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국제무역항 병난도가 있었죠. 병난도는 예성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예성항으로 불렸습니다. 외국 상인이나 사신들이 머물던 건물인 병난정의 이름을 따서 벽란도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물이 비교적 깊어서 강임에도 불구하고 큰 배가 바닥에 긁히거나 멈추지 않고 드나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의 수도인 개경과도 가까워서 외교 중심지로도 자리를 잡게 되었죠. 송나라와 외나라는 물론 아라비아 상인의 왕래도 잦아졌습니다. 특히 고려의 품질 좋은 이것, 바로 인삼이죠. 인삼과 삼배, 종이 등이 많이 수출되곤 했는데요. 아라비아와 동남아 상인에게도 커다란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병난도를 거쳐간 이들을 통해 고려의 이름이 코리아라는 발음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대한민국 영어 명칭이 고려에서부터 시작되었다니 매우 신기하기도 합니다. 딱 집어 얘기하자면 고려에 있었던 팔관회라고 하는 거대한 축제 겸 행사에 와서 아라비아 상인들은 고려의 이름 그리고 고려의 문화 수준에 깜짝 놀라게 되었고, 이것들을 다른 나라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려 코리아가 됐다고 하니 또 한 번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죠. 오늘날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바로 그중 하나가 공정무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초콜릿의 달콤한 뒷면에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눈물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초콜릿의 주 원료인 카카오는 가나,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이 카카오 열매를 따는 일은 주로 어린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100시간 가까운 혹독한 노동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66%는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14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열매 400개로 만들 수 있는 초콜릿은 겨우 200g에 불과하다고 하죠. 카카오 농장 주인과 초콜릿을 만드는 대규모 기업들은 자신들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무역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개선하고자 시작된 것이 바로 공정무역입니다.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질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거래라는 형태, 바로 이런 의미로 착한 소비라는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의식의 변화로 더 공정한 무역의 형태가 늘어나서 착한 소비까지 이어지길 바라볼게요. 채널 반주원, 오늘은 과거 역사에서부터 세계를 평정하는 지금의 이야기까지 많은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인류의 탄생에서부터 함께 시작된 무역, 오늘날도 끊임없이 여러 형태로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다양한 숙제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널 반주원도 더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람, 댓글, 그리고 구독 설정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